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원래라면 오프라인으로 진행했던 연습 문제 풀이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연습 문제 풀이 동영상이고 여러분들의 개념을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설명드리기 때문에 먼저 충분히 공부하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위치 S라고 쓰나요? 그 다음에 속도 V라고 쓰죠. 그 다음에 가속도 A라고 씁니다. 그래서 위치를 통해서 속도를 얻을 때, 그리고 속도를 통해서 가속도를 얻을 때 우리는 미분을 하면 됐어요. 그리고 미분의 역영산, 이거는 적분인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관계 있고, 여러분이 등가속도 직선운동을 배웠을 때 3개의 공식을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V는 V0 플러스 AT. 보면은 이게 나중 속도고, 이게 처음 속도고, 그 다음에 이게 등가속도고, 이게 시간인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에요. 보면은 이거를 속도고 이게 위치니까 T에 대해 적분하면은 이 식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식 두 개를 이쁘게 연립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 속도고 이거는 처음 속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등가속도 직선운동 문제를 풀 때 이 공식 3개를 써놓고 푸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는 제가 연습 문제를 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볼게요. 1번은 지금 어떤 문제인가요? 1번은 지금 시간과 가속도 문제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적분을 통해서 시간과 속도 문제로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속도를 통해서 속도를 얻을 때는 어떤 거였죠? 적분의 관계였죠. 그래서 적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의 넓이는 8인가요? 그리고 이거의 넓이는 마이너스 10이죠. 그 다음에 이거의 넓이는 6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시간 속도 그래프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자,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문제에서 보면은 t는 0초일 때 정지라고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t가 0일 때 정지예요. 정지라면 속도가 0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원점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2초에 적분량이 8이었으니까 2일 때 8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7초까지가 마이너스 10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0까지 이렇게 올 거고, 여기에 좌표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10초일 때는 적분량이 6이었으니까 얘는 이만큼 올라가 가지고 이거의 y축 좌표는 4가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적분을 통해서 이 좌표가 6이고 이 좌표가 8인 것까지 알 수 있겠죠. 너비를 통해. 자, 그래서 보면은 또한 이거의 면적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동 거리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의 면적은 계산해 보면 삼각형의 넓이죠. 이거의 넓이는 24가 나오고 이거는 2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거는 4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속도 그래프를 통해서 속도 그래프를 얻어냈고 속도 그래프를 통해서 이동 거리까지 다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A번 문제에서 보면은 10초 동안 운동 방향이 바뀐 횟수를 물어봤네요. 운동 방향이 바뀐 횟수. 운동 방향이 바뀐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그죠? 속도의 부호 변화를 알 수 있죠. 보면은 6초에서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바뀌었고, 그 다음에 8초에서 뒤로 가다가 앞으로 가게 됐죠. 그러니까 속도의 부호가 바뀐 순간. 그래서 2번이 나옵니다. B번 볼게요. B번하고 C번.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를 묻는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속력은 스칼라 값이에요. 그래서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라고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걸린 시간은 총 10초였죠. 그 다음에 이동 거리는 그냥 여거 값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4 플러스 2 플러스 4 해가지고 3m/s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동 거리만 따져주면 되는 거죠. 근데 속도는
속도는 벡터죠. 그래서 걸린 시간분의 변이에요. 그래서 얘는 10분의 24는 플러스 값이죠. 지금 그래프의 영역이. 그래서 24. 그 다음에 여기서의 2는 뒤로 갔죠. 그래서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 4는 앞으로 갔죠. 그래서 플러스 4 해가지고 2.6 m/s라고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속력과 속도의 차이, 그 다음에 시간 가속도 그래프를, 시간 속도 그래프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2번 볼게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동하고 부산에서 서울로 오는 왕복 운동하는 문제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상황 이해를 통해 돕는 그림을 그리는 게 좋아요. 그림. 그래서 보면은 여기를 서울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를 부산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얘가 왕복 운동하는 건데,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거, 시, 속 이거 알고 있죠.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걸 쓸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면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동할 때 걸린 시간의 반을 80km/h로 가고, 그리고 나머지 반을 120으로 간대요. 그 다음에 부산에서 서울로 올 때는 거리의 반을 80으로 오고 나머지 반을 120으로 온대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보면은 첫 번째 서울에서 부산으로 갈 때 걸린 시간을 반 가지고 쪼갰어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가는데 걸린 시간을 ET라고 해볼게요. 가는데 걸린 시간이 ET라고 한다면, 처음에 걸린 시간의 반을 80으로 갔었죠. 걸린 시간의 반을 80으로 갔어요. 그러면은 T초 동안 80으로 가는 이동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죠? 여기서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죠. 그죠? 그래서 T초 동안은 80T만큼 이동하게 되겠죠. T초 동안. 그 다음에 그 다음 T초 동안은 120T만큼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총 걸린 시간이 2T인 거고, 그래서 이것을 다 합치면 200T인 걸 알 수 있겠죠. 가는데 걸린 시간 2T라고 했을 때. 그래서 A번 보면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갈 때의 평균 속력을 물어봤죠. 서울에서 부산으로 갈 때.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니까 여기서는 부호가 바뀌는 게 없죠. 어차피 속력은 스칼라고, 그래가지고 걸린 시간을 2T라고 놨을 때 내가의 이동 거리가 200T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100km/h가 나오게 되겠죠. B번 볼게요. B번은 보니까 읽어보면은 거리를 기준으로 쪼갰네요. 그래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서울, 부산일 때 여기가 200T일 거고 거리의 반을 기준으로 그 반은 80으로 오고 나머지 반은 120으로 왔대요. 그러니까 여기 100T랑 거리를 기준으로 쪼갰으니까 100T가 있을 텐데, 그때 돌아올 때 얘 처음에는 80km/h로 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120으로 온대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의 걸린 시간은 어떻게 되죠? 여기서의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서 여기서의 걸린 시간은 80분의 100T 맞나요? 이거를 T1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의 걸린 시간은 T2는 120분의 100T 맞나요? 그죠? 보면은 T1하고 T2 중에 어느 게 커요? T1이 더 크죠? 왜 클까요? 당연히 얘가 더 느리게 가니까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 걸리는 시간은 T1이 더 크겠죠. 그래서 얘가 부산에서 서울로 갈 때 전체 걸린 시간은 T1 플러스 T2겠죠. 그래서 보면은 B번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올 때의 평균 속력을 물어봤어요. 평균 속력. 그러니까 속력은 또 시간분의 이동 거리니까 전체 걸린 시간은 80분의 100T 플러스 120분의 100T이고,
이동 거리는 200t 맞나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은 96이 나옵니다. C번 풀어볼게요. 왕복하는 동안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를 물어봤어요. 평균 속도는 쉽죠. 평균 속도. 왕복 운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제자리에 왔다는 뜻이고, 그러면은 변이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평균 속도는 바로 0으로 구할 수 있겠죠. 평균 속력을 물어봤네요. 평균 속력. 평균 속력도 여기서 똑같아요. 평균 속력. 이것도 시간분의 거리니까 일단은 전체 거리는 어떻게 되죠? 전체 거리는 왕복 운동을 했으니까 전체 거리는 400t가 되겠죠. 그 다음에 처음에 가는데 걸린 시간은 어떻게 되죠? 가는데 걸린 시간은 2t 맞나요? 그 다음에 오는데 걸린 시간은 이거를 더해줘야겠죠. 그래서 80분의 100t 플러스 120분의 100t를 하면은 대략적으로 98km/h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기 막막할 때는 그림을 통해서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3번 볼게요. 3번부터 제대로 된 등가속도 직선운동 문제인데, 보통 우리가 풀 때 이렇게 오른쪽을 플러스 x 방향으로 놓고 y축에 대해서 플러스 x 방향으로 놓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1학기 때 물리를 풀 때 가속도는 마이너스 10이겠죠. 왜? 중력 가속도는 마이너스 10이겠죠. 왜냐면 중력 가속도는 아랫 방향이니까.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거고, 그래서 보면은 3번 돌을 수직 위로 던져 올렸죠. 그래가지고 보면은 돌을 수직으로 던져 올렸대요. 그래서 A인 부분을 V로 통과하고, 그 다음에 A보다 3m 높은 부분을 0.5V로 통과를 한대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V를 물어봤고, 그 다음에 B점을 지나서 도달할 수 있는 최대 높이 H를 물어봤네요. B점을 지나서 도달할 수 있는 최대 높이 H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먼저 도달할 수 있는 최대 높이 H라는 의미는 어떤 걸까요? 언제 최대 높이가 되냐면은 얘가 올라가다가 힘이 다 떨어질 거예요. 왜요? 중력이 잡아당기니까. 그래서 올라가다가 힘이 다 떨어져서 아래로 곤두박질 칠 건데, 언제가 최대냐면 올라가다가 내려가기 직전, 그러니까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기 직전인, 그러니까 속도가 0일 때가 우리가 최대 높이 H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최대 높이 이런 거는 속도가 0일 때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제가 처음에 등가속도 직선운동 문제 나오면은 공식을 3개 쓰고 시작하자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다시 써볼게요.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립하면은 이런 식이 나오고, 이게 나중 속도고 이게 처음 속도죠. 그래서 보면은 문제에서 V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V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A와 B 점 두 개를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A와 B 사이에 우리 가속도 알고 있나요? 가속도 알고 있죠.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로 당연히 마이너스 10이죠. 그 다음에 처음 속도 알고 있나요? 처음 속도 V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나중 속도도 V로 표현되어 있죠. 그 다음에 변이 알고 있나요? 변이 3으로 알고 있죠. 그래가지고 왠지 세 번째식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식을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벡터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그 부호를 되게 잘 생각해 줘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식을 쓸 때 2 써주고, 여기서 중력 가속도는 마이너스 10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S는 변이인데, 여기서 볼게요. A에서 B로 갈 때 변이는 플러스 값이죠. 왜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변이는
플러스 3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공식을 대입할 건데 나중 속도가 뭐예요? 나중 속도가 b인 거죠. b. a를 처음이고 b를 나중이라고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4분의 1 v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도 a죠. v제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3 v제곱인 거고, 그래서 이게 곧 이거이기 때문에 v를 계산하면은 v는 4 루트 5 미터 퍼 세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2번 풀었고, B번 볼게요. 처음 B를 지나서 돌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 높이 H를 물어봤는데, 최대 높이는 뭐라고 했었죠? 속도가 0인 순간이라고 했었죠. 속도가 0. 그래서 우리는 최대 높이점을 C라고 했을 때 B와 C를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 마찬가지로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 알고 있나요? V가 2루트 5니까 4루트 5니까 0.5 V는 2루트 5겠죠. 그래서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중력과 속도 마이너스 10이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건 변이 h여서 세 번째 공식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2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변이 h는 나중 속도 뭐죠? 나중 속도는 꼭대기죠. 그래가지고 0이죠. 그 다음에 처음 속도는 b점을 처음이라고 잡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죠. 그래서 h는 1m가 나옵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지수 운동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처음 풀어봤는데 이 공식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물론 VT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더 편해서 이걸로 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식 되게 중요해요. 외워요. (4번) 볼게요. 공 A가 지면으로부터 높이 H인 곳에서 떨어진대요. 이렇게 떨어진과 동시에 B도 V0로 던져서 얘가 충돌을 하나 봐요. 그죠? 그래가지고 보면은 조심해야 될 게 VA의 속력은 VB의 2배래요. 지금 속력이라고 했죠. 속력이란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YB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일단은 문제에서 주어진 걸 통해서 우리가 식 하나 세울 수 있겠죠. 식 하나 세우면은 일단은 YA 더하기 YB는 H다 라는 거 알 수 있나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VA는 VB다 라는 거 알 수 있나요? 그죠? 대신 이거는 속력이에요. 속력. 자, 그럼 문제를 풀어봅시다. 여러분 T초 후에 충돌하는 거 맞나요? T초 후 우리가 충돌했을 때를 T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얘는 동시에 던져졌기 때문에 T초 후에 충돌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중력과 속도를 마이너스 10이라고 쓰지 않고 A는 마이너스 G라고 쓸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나중 속도였어요. 그죠? 이게 처음 속도였고 이거 나중 속도는 즉 T초 후의 속도예요. 맞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A의 T초 후의 속도를 알아볼게요. 그러면은 A의 T초 후의 속도는 속도 VA는 T초 후의 속도를 대입할 건데 A 보세요. A는 처음 속도가 있나요? 없죠. 그냥 정지 상태로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V0 A 대신에 마이너스 G 써주면은 마이너스 GT에서 처음 속도가 없기 때문에 얘가 날아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GT 보면은 이 A 자리에 마이너스 G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속도는 마이너스 GT가 나오지만 그래서 보면은 얘가 내려가고 있잖아요. 내려가고 있어서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속력이기 때문에 속력은 뭐죠? 속력은 속도의 크기죠. 그러니까 절대값이죠. 그래가지고 속력 VA는 GT예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는 내려가고 있었으니까 속도의 무가 음수인 거고 우리가 필요한 건 속력이기 때문에 지금 절대값 처리, 그러니까 크기만 구해준 거죠. 그래서 이게 A의 T초 후의 속력인 거고 보면은 속도 VB를 구할게요. 이게 지금 속도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바로 일단 속도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속도를 구해 볼 건데 T초 후에 속도를 구할 건데 B는
처음 속도가 있나요? 있죠. 얘가 v0로 던졌으니까 v0 마이너스 gt가 됩니다. 근데 보면은 충돌할 때 b는 올라가고 있었어요. 맞나요? 그러니까 속도의 자체의 부호도 플러스겠죠. 그래서 속도도 부호가 같습니다. 그래서 vb는 v0 마이너스 gt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두 번째 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gt는 2v0 마이너스 2gt 해주면 되나요? 이게 지금 va이고 이게 vb죠. 그래가지고 이 v0는 3gt가 되는 거고 v0는 2분의 3gt다 라는 거를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이 s는 변이에 대한 식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변이를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변이 ya는 어차피 처음 속도 없죠. 처음 속도 없으니까 이게 0으로 가고 이 텀이 0으로 가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으로 가나요? 지금 보면 변이가 음수죠. 맞나요? 보면은 a는 이 점과 이 점에서 아래쪽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변이가 음수예요. 그래가지고 거리 ya는 변이의 절대값 2분의 1 gt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변이 yb를 구해볼게요. 변이 yb는 v0가 존재하기 때문에 v0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이라고 쓸 수 있나요? 근데 보면은 b는 여기서 여기로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변이는 플러스죠. 그래가지고 거리가 변이랑 같죠. 그래가지고 얘는 v0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입니다. 그래가지고 v0가 우리 구했었죠. 2분의 3 gt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넣을게요. 넣으면은 2분의 3 gt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은 gt 제곱이죠. 그래가지고 우리 처음에 뭘 알고 있었죠? 처음에 이걸 알고 있었죠. 이거 여기서는 ya와 yb는 거리죠. 그래서 거리에 대한 식을 구해준 거죠. 변이에 대한 식, 즉 이 식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ya 더하기 yb가 h예요. 문제의 조건에서. 그래가지고 ya는 이거 2분의 1 gt 제곱인 거고 yb는 gt 제곱이죠.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한 게 h예요. 그래서 yb를 물어봤으니까 얘가 얘의 2분의 1배죠. 그래서 yb는 3분의 2h라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거였어요? 등가속도 직선운동 문제를 푸는 문제였죠. 그래가지고 이거 공식 3개를 쓰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게 속력.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풀면 안 되겠죠. 이거 가지고 풀면 안 돼요. 이거는 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거리를 바꿔주는 거, 이런 개념이 되게 중요했어요. 5번 볼게요. 지금 보면은 버스와 트럭이 나란히 달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이 문제도 그림을 통해서 그려보면은 버스와 트럭이 있는데 얘의 처음 버스가 4m/s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대요. 등속 운동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트럭은 8m/s로 간대요. 그 다음에 얘가 감속을 한대요. 감속하지 않으면은 얘가 부딪힐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의 거리를 2m라고 문제에서 했네요. 그래가지고 버스와 트럭이 충돌하지 않기 위한 트럭의 가속도의 정수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버스의 T초구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버스의 T초구의 위치를 일단 먼저 T초구에 충돌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충돌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T초구에 충돌한다고. 그러면은 버스의 T초구의 위치는 얘가 등속도 운동이니까 4t 맞나요? 그죠? 그 다음에 빨리 쓰면은
지금 트럭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거예요. 일정한 가속도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공식을 써주세요. 되게 중요해요. 보면은 t초의 위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얘가 처음 속도가 8이죠. 8. 그래서 여기 v0 자리에 8이 들어간 거고 일정한 가속도, 그러니까 a가 음수여서 이런 식으로 감속을 하겠죠. 감속이니까 가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겠죠. 근데 보면은 버스가 트럭보다 처음 위치가 앞 2m 앞서 있었죠. 그래서 충돌한다는 건 둘이 만난다는 거고, 그러니까 즉 위치가 같아진다라는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은, 넘겨서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고,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거는 짝수.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보면은 제가 t초 후에 충돌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t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충돌하는 t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얘는 충돌하지 않는 거죠. 뭐죠?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16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a는 4보다 크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정수의 최소값이기 때문에 답은 5 m/s 제곱으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6번 볼게요. 보면은 실험 로켓이 지상에서 연직 방향으로 처음 속도, 그러니까 지상에서 80m/s로 던져진대요. 던져지고, 다시 그릴게요. 지상에서 80m/s로 던져진대요. 그 다음에 1000m의 고도에 달할 때까지 가속도가 일정하게 4로 가속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얘가 1000m일 때 얘가 가속도가 4래요. 그러면은 이때의 속력은 80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크겠죠? 가속도가 플러스 4로 가속이 되니까 얘는 80보다는 클 거예요. 근데 1000m에 도달한 후 엔진이 꺼진대요. 엔진이 꺼지고 자유낙하한대요. 그러면은 이 1000m인 구간에서 높이가 1000m일 때 엔진이 꺼진다는 건데, 그러면은 꺼진 순간 이 로켓은 바로 떨어질까요?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죠. 얘가 1000m일 때 올라가는 속도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올라가는 속도가 있을 텐데 얘가 다 달아가지고 언제? 속도가 0이 될 때 그때부터 떨어지겠죠. 그래서 A번 로켓의 최대 고도를 물어봤고, 그 다음에 충돌하기 직전의 속력을 물어봤네요. 그럼 일단은 여기서도 올라가고 있었고, 여기서의 속도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의 속도를 어떻게 구할까요? 지금 1000m로 올라갈 동안 가속도 4인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처음 속도가 80인가요? 나중 속도는 모르고 변이가 1000m예요. 어떻게 하죠? 세 번째 공식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는 가속도가 플러스 4죠. 플러스 4. 그래가지고 플러스 4. 그 다음에 변이는 1000이고, 우리가 모르는 나중 속도 V제곱은 처음 속도 80의 제곱이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8000이 나오고, 이거는 6400이기 때문에 V를 계산하면은 얘는 120이 나와요. 아,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V가 120이구나. 그래가지고 120인 순간부터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속도가 줄어들다가 여기서 속도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최대 고도를 알아야 되니까 여기서의 올라간 높이를 h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구간과 이 구간을 잡으면은 중력 가속도는 뭐죠? 여기서의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겠죠. 더 이상 엔진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올라간 높이 h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공식을 써볼게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여기서 중력가 속도가 마이너스 10이죠. 엔진이 꺼졌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거나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변이는 플러스 h예요. 그래가지고 나중 속도는 최고점이니까 0이겠죠. 그 다음에 처음 속도는 120이었죠. 그래가지고 이걸 계산하면은 얘는 h가 720이 나옵니다. 그래서 h를 720이라고 쓰면은 다 풀어놓고 틀린 거죠. 문제에서 물어본 건 최대 고도를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다가 720에다가 1000까지 더해줘야겠죠. 그래서 답은 1720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B번 볼게요. 로켓이 지면에 충돌하기 직전의 속력을 물어봤네요. 그래가지고 최고점에서 떨어질 거예요. 맞아요? 여기가 속도가 0일 때 최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떨어질 거예요. 떨어질 건데 떨어지기 직전에 속력을 물어봤네요. 그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까요? 얘도 똑같죠? 이것도 최고점과 떨어지기 충돌하기 직전을 잡으면은 두 점을 잡으면은 처음 속도는 0인 거죠. 처음 속도는 0이고 나중 속도는 v일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중력가 속도는 마이너스 10이고 우리 변이 알고 있죠? 여기에 최대 고도는 1720이었으니까 변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세 번째 공식 써볼게요. 그래서 세 번째 공식을 대입할 건데 잘 보세요. 중력가 속도 마이너스 10이죠. 근데 내가 지금 최고점과 최저점을 잡았기 때문에 얘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변이는 마이너스예요. 그래가지고 변이를 대입할 때 마이너스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 속도, 우리가 모르는 속도를 v제곱. 그다음에 처음 속도는 없었죠. 최고점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풀면은 대략 185가 나와요. 나오는데 우리가 구한 거는 속도 값이죠. 속도. 근데 얘가 땅에 충돌할 때는 속도의 방향이 아랫방향이죠. 그래가지고 엄밀히 말하자면 속도는 마이너스예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속력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185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6번 문제였죠. 그래서 보시면 등가속도 직선운동 문제 풀 때 이거 공식 3개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7번 볼게요. 7번 보면은 연수는 잔잔한 물속에서 얘가 1.5m/s로 움직일 수 있대요. 그죠? 근데 강물이 1m/s로 움직인대요. 그래서 얘가 상류를 향해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때는 방해를 받겠죠. 방해를 받아가지고 올라갈 때는 0.5m/s로 올라가겠죠. 내려갈 때는 강물이 도와주겠죠. 그래가지고 내려갈 때는 제가 아이패드를 써보는 게 처음이라서 필기가 익숙치 않네요. 죄송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총 거리는 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는 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1200m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강을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을 물어봤어요. 걸린 시간. 그래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그래가지고 올라갈 때는 0.5였죠. 0.5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거는 1200m.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2.5로 내려오죠. 그래가지고 1200m. 똑같이. 그래가지고 계산해주면은 2400 더하기 480 해주시면은 2880초 나옵니다. B번 볼게요. 물이 흐르지 않는 경우 강을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을 물어봤어요. 물이 흐르지 않으면은 얘 속력 일정하겠죠. 이걸로. 그래가지고 똑같이 1.5분의 왕복이니까 2400으로 가겠죠. 그래서 1600초만큼 걸린다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1차원적인 등가속도 직선운동 문제에 대한 풀이였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2차원적인 거 들어갈 텐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했어요.